채화영이 자신의 손으로 길러낸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였어요. 네, 92화 시작부터 이거예요. 숨 좀 돌릴 틈도 없이 작가님이 폭탄을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마서린이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깨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서린이 채화영이 그토록 믿어왔던 엄마 채화영이 사실은 자신을 세뇌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다는 걸 완전히 인지한 채로 눈을 뜬 거예요. 이 한 장면으로 92화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작가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회차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일단 마서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92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이 장면이거든요. 기억을 되찾은 진짜 마서린은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 자체가 채화영이 설계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했고 필요가 없어지면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순간 마서린이라는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저는 솔직히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마서린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분노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에요. 채화영 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체득한 생존 방식이랄까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약점을 주게 된다는 걸 마서린은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에요.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회차에서 그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마서린은 장미와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회차를 보셨다면 이 장면에서 뭔가 느끼셨을 거예요. 마서린이 장미를 선택한 건 채화영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짜 딸로 살아온 삶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마서린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린의 등장이 또 한 번 판을 뒤집어 버려요. 서린이라는 캐릭터, 이 드라마에서 참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인물이에요. 채화영의 진짜 딸로 각성한 서린은 사실 이제까지 봐왔을 때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폭주 언니 장미조차 제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오늘 회차에서 서린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서린은 채화영의 살인 증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어요. 살해 당시 피가 묻은 옷. 이걸 미리 확보해서 채화영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린이 채화영에게 요구하는 건 드림그룹의 경영권이에요. 이 뉘앙스가요. 당신이 만든 가짜 딸, 이제 제대로 대가를 받아야겠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서린의 심리예요. 서린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이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 진짜 딸인 자신을 버리고 가짜 딸을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존재론적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채화영에 대한 증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당신의 딸이야라는 처절한 외침이기도 해요. 채화영은 이 순간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린이 채화영에게 이 복수를 선택한 게 진짜 채화영을 쓰러뜨리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분노에 가까운 충동적 행동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린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강준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복잡하게 바라보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오늘 회차에서도 그 복잡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준호는 자신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증거, 바로 목 뒤의 점 3개를 확인합니다. 이 순간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놓아줄 수 있는 선택지 앞에 섰어요. 용서, 혹은 적어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근데 준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잔인한 방식을 택합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비서인 이강혁을 포섭해요. 그리고 채화영이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두 가지, 비자금 장부와 마대창 회장 독살 시도 정황을 언론에 터뜨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방식이냐면 채화영을 직접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채화영이 스스로 쌓아 올린 성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준호가 채화영 앞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면서 선언하는 말이 있어요. 의역하자면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 한마디가 92화에서 제가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은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정말 채화영을 증오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복수의 이면에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뒤틀린 애정이 있는 걸까요? 준호가 채화영에게 직접 복수를 가하지 않고 굳이 채화영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방식을 선택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호는 채화영이 내가 틀렸어. 내가 내 진짜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인정이 끝내 오지 않으니까 이 방식으로 채화영에게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호라는 인물, 그가 원하는 게 정말 복수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자, 이제 92화에서 제가 가장 통쾌하다고 느꼈던 장면이에요. 정숙희. 이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옷의 지능으로 퇴행했다는 설정으로 그동안 채화영의 곁에서 그저 아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채화영이 안심하고 방치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하게 무시당해온 존재예요. 근데 92화에서 숙희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숙희가 선택한 방식이 놀라워요.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채화영에게 들키지 않고 아이 같은 모습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채화영의 경계심을 무너뜨려요. 채화영이 가장 안심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과거의 채화영이 자신을 밀어버렸던 그 절벽으로 그녀를 유인하는 거예요. 숙희가 채화영에게 속삭이는 말의 뉘앙스가 섬뜩해요. 화영아, 여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춥네. 이 한마디로 채화영은 숙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공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숙희의 복수가 이토록 강렬한 이유가 있어요. 숙희는 분노로 달려들지 않아요. 30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옷의 아이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철저하고 냉정한 복수인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혁이 나타납니다. 숙희를 다시 해치려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강백호와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죠. 드디어 이 인간이 잡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강혁의 체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오른팔이었어요. 이강혁이 입을 열면 채화영에게 연결되는 증거들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93화의 핵심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채화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92화에서 채화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드림그룹 대표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신용카드조차 정지된 채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과정이 이번 회차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채화영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인물들이 흥미롭습니다. 한영자와 염산월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채화영의 마회장 보좌를 하면서 사실상 채화영의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유지해줬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채화영이 드림그룹에서 신뢰를 잃자마자 이 두 사람이 채화영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채화영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자신이 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무너진 순간에 등을 찔리는 거니까요. 채화영은 결국 자신이 죽인 오복길의 환영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 결말이 잔인한 건 감옥이 아닌 정신병동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사는 비참한 결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적 처벌보다 더 가혹한 결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채화영이 저질러온 모든 것들에 비하면 너무 쉬운 결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라는 악역, 이 정도의 결말이 과연 그녀가 저질러온 것에 합당한 대가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강남봉의 마지막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강남봉은 이 드라마에서 참 애매한 포지션이었잖아요. 채화영과 한영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 욕망의 종착지가 오늘 회차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채화영에게도 한영자에게도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된 채 탐욕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드림그룹 창립 기념일에 채화영의 추악한 사생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공개해버리는 오태평의 한 방과 맞물려서 92화의 하이라이트 군안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잠깐, 여기서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올라오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93화, 94화. 이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끝까지 봐야 하지 않겠어요? 구독 버튼 지금 바로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강혁이 93화에서 입을 열 가능성이 높아요. 이강혁이 채화영의 오른팔로서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비자금 조성 방식이라든가 마대창 독살 시도의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나둘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이강혁 입장에서도 지금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할 상황이에요. 채화영은 이미 권력을 잃었고 더 이상 이강혁을 보호해줄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강혁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자백뿐이고 이게 채화영을 법정으로 끌어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92화에서 강준호가 이강혁을 포섭하는 과정에 있어요. 준호가 이강혁에게 접근한 방식이 단순히 언론 제보를 유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거든요. 준호는 이강혁을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세워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두 번째는 마서린이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상태로 드림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예요. 생각해보면 마서린은 지금까지 채화영에 의해 가짜딸로 설계된 존재였지만 동시에 드림그룹의 구조와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해요. 채화영이 없어진 자리에서 마서린이 진흥주와 염산월이 차지하려는 권력을 막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의 복선은 오늘 회차에서 마서린이 장미와 손을 잡는 장면이에요. 이 둘이 연대하는 건 단순히 채화영에 대한 복수를 넘어서 드림그룹의 판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 있어요. 마서린은 진짜 마서린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드림그룹을 기반으로 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게 93화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건 순전히 제 예측이에요. 작가님이 항상 제 예상을 비틀어 왔으니 93화도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장담 못하겠지만요. 오늘 92화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수의 수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저질러온 수십 년의 악행들이 92화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마서린, 준호, 수키, 설인. 각각의 캐릭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동시에 채화영을 향해 움직이는 구성이 이번 회차를 정말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요. 특히 정숙희의 복수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만한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을 기다린 복수가 단 몇 마디의 속삭임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의 온도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오태평의 활약. 드림그룹 창립 기념일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채화영의 추악한 실체를 대형 스크린으로 폭로해버리는 그 한 방은 이 드라마가 쌓아온 긴장감의 통쾌한 해소였어요. 오태평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조연처럼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한 방을 날리는 구성, 작가님이 정말 잘 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화영의 종착지가 감옥이 아닌 정신병동이라는 설정에 대해서는 시청자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는 점에서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인 사람의 환영에 시달리며 사는 게 더 잔인한 형벌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화에서 이강혁이 법정에서 채화영을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충성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채화영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자백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마서리는 채화영이 만들어 놓은 가짜 딸의 삶을 완전히 지우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쌓아 올린 드림그룹이라는 유산을 손에 쥐고 그 판 위에서 진짜 마서린으로 군림하는 길을 선택할까요? 93화 드디어 채화영의 모든 카드가 소진됩니다.